학자들이 이 심볼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저 심볼은 뭘 닮았죠? 창을 닮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닮았냐면 쟁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어떤 사람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부족 간의 전쟁은 생산의 과정이었어요. 농사도 생산의 과정이었지만 부족 간의 전쟁도 생산의 과정이었어요. 남성은 생산적 주체로서 저런 심볼을 갖는 거고요. 여성은 뭘까요? 뭘 닮았을까요? 거울입니다. 생산적 주체인 남성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인 거죠. 평등하지 않죠. 빗장 넘겨볼게요. 이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면요, 좀 저쪽 영남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걸 맞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니까. 자, 이거 보시면서 최소한 5개 이상 동의하는 분. 여기는 없겠죠. 예. 아무튼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네 살 때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샀냐면 서정리 갈포 쪽에 샀었거든요. 저 뒤로 넘어가면 부인이 둘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죠. 근데 옛날에는 한 집에 2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 뭘까요? 어린 왕자로 또 이렇게 의식화의 문자리. 갇힌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 물어봐요. 뭘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모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제 어린 왕자를 읽으신 분들은 뭐라고 하죠? 코끼리가 보아뱀을 삼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또한 너무 의식이 보편화되는 거죠.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와 삶에 창조성이 있을 때 없을 때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이미지 안에 본질을 찾는 것, 맥락을 찾는 것, 숨은 뜻을 찾는 것이 열린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가치를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합리적 의심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택 씨가 하는 것, 여기 우리 팀장님, 거버넌 팀장님이십니다. 정용원 팀장님이 거버넌스 하신다 그러는데 저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돼요. 시위에서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관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한번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서 따지고 싸우고 피켓 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주류적인 담론들, 주류적인 주장들,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다 인정하시는 것, 그럼 닫힌 사회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을 끼기 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거꾸로 돌려봐야 된다. 가치를 전도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린 왕대 이런 게 나오죠.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보는 세계는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닫힌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린 사회 넘어갈게요. 너무 이제 좀 많아졌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을 얘기하기 전에 이건 먼저 하고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평택화 혹은 인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사회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 빠져있어요. 짧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껍게 읽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껍게 읽기. 두 번째가 다르게 읽기. 세 번째가 작은 것을 통해 읽기. 마지막이 이제 깨트리기인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리고요. 두껍게 읽기라는 것은 뭐냐면 평택화, 아까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얘기했죠.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제간 연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후진 지역에서는 평택 지역학 하면 다 역사학이에요. 다 옛날 고급 도도선택 어떤 거였고 자료도 없는 거 다 거짓말. 뭐 고구려 시대 때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총체적인 겁니다. 자연과학적인 인식과 평택학적인 인식, 인문학적인 인식은 달라요. 사과를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과는 그냥 사과입니다. 자연과학에서. 그죠? 그런데 인문학의 입장들, 지역학의 입장은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 나름입니다. 그죠?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안에 담겨있는 숨은 뜻과 상징과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평택학이다, 인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비레르텔의 사과와 백설공주의 사과와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자, 뉴턴의 사과는 뭐죠? 근대의 시작입니다. 계몽의 시작입니다.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읽어내시는 게 바로 평택학 하시는 기본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르게 느끼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히스토리입니다. 그 남자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의 어원이 히스토리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냐? 왕조 시대 때는 왕이었고 근대 시대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지배자였던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였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대문자 H를 씁니다. 우리는 대문자 H 안 씁니다. 지역학에서는, 평택학에서는. 왜? H한 것은 대문자 H는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닙니다. 역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들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느낄 때와 여자가 느낄 때 다른 거고 공무원이 느낄 때와 지금 철거당한 사람이 느끼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큰 H, 대문자 H가 아니라 EH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문자 H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H에 멈추는 게 아니라 복수죠. 여럿입니다. 플러스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 거고 our story. 누구죠? 말하지 못하는 자들. 힘없는 자들. 글을 쓸 수 없는 사람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게 바로 역사가 되어야 된다. 지역학이 되어야 된다. 평택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학자들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봤죠. 지식인들만 써온다고 생각해봤죠. 인문학의 힘이 이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가방끈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기 계신 오민영 국장님이나 그리고 옆에 계신 한정훈 선생님이나 박한호 의원님 같은 분들은 만나십니다. 만나서 뭘 하죠? 듣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죠? 힘없는 사람들, 자기 글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박명호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만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옮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랄 스토리라고 합니다. 구술사. 문자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오랄 스토리 구술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르게 끼라면 뭐냐면 패배자의 지평선에서 힘없는 자의 관점에서 지역을 읽는다면, 역사를 읽는다면, 사회를 읽는다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죠? 교훈도 달라집니다. 최근에 역사적인 어떤 의미 부여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있죠? 광해군, 정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다르게 읽는다라면 뭔가 다른 방식의 서술과 다른 방식의 이야기와 다른 방식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을 통해 읽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요 정말 나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어떤 사람이 나빴냐면요. 가방 끈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나빴습니다. 대학 교수들 되게 나빴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역사학을 한다고 하면요. 역사학을 전공을 해야만 할 수 있더라고 이 문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갖고서 써야만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 접근성은 누구한테 있죠? 힘 있는 사람, 제도권에 있는 사람만 자료 접근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늘 역사는 먼 거, 망원경으로만 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거시적인 역사가 있고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아주 작은 역사도 있습니다. 현미경을 볼 때 더 자세히 잘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그 얘기를 해요. 진짜요? 작은 것을 통해서 미시사로 일상생활사로 과연 그 평택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60을 넘어가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학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길건 초등학교를 나왔건 못 나왔건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잘 들어주고 잘 기록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평택을 제일 많이 압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온 사람이 저기 서울대학교 교수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평택을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그 당시 뭐가 있었고 이 장소는 뭐였고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왜 울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문화명학과 학생들한테 내놓고요. 여러분들 제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어떤 공부냐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쓸 수 있는, 특히 쓸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다. 왜요?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남겨두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역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죠? 쉽습니다. 엄마, 정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뭐야? 가장 슬펐던 일이 뭐야? 가장 기뻤던 일이 뭐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뭐가 있죠? 앨범이 있습니다. 앨범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초로 쓴 책이 뭐냐면요. 최초로 쓴 책이 탄강촌의 삶과 애환이었습니다. 왜 탄강촌의 삶과 애환을 썼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평택으로 나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꽁생원이고 늘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은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주장도 하고 남 앞에서 떡떡거리기도 하고 어릴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도 안 돼요. 중학교 남들 앞에서 중학교 졸업했다고 하지만 내가 중학교 졸업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늘 쉼없이 살아왔습니다. 고개 숙이고 남한테 눈치 보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집에 와서 이제 떡 화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내고 우리한테 화내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게 하늘 갖고 살았는가. 지금도 이 양반이 80이 넘어서 지금도 하루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고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못 배운 게 포옹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죠.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아는 겁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산에 갔었어요. 탄광촌에 가서 6개월 동안 노동자들하고 먹고 자면서 진짜 데모했던 얘기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강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뭐 먹고 살았고 뭐 하고 살았고 어떨 때 좋았고 어떨 때 기뻤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만났습니다. 구술로 다 풀었어요. 많은 부분들.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탄광 노동자들 얼마 받았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사람들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생각이 안 납니다. 구술사 할 때 두 가지 필요해요. 현재 자료도 필요한 거고 말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가물가물해. 내가 35,000원 받았나 58,000원 받았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삼척탄자에 근무하셨던 폐병 환자예요. 말 그대로 진폐로 걸리신 분이 내가 고맙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써준다고 고맙다고 자기네 집에 불렀어요. 갔더니 거기 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 손님들 오면은 딱 앉아가지고 우리 앨범 딱 꺼내가지고 딱 보여주고 그랬어요. 앨범을 딱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노란 월급 봉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다라고 기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붙여가지고 당시에 탄광 노동자들이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밝힌 게 있어요. 굉장히 왜 이 얘기까지 왔죠? 작은 것 중에 이렇게 이겁니다. 조선시대 중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 한 분 있어요. 최재석 선생님이라고
한국사회사, 특히 가족사회사 연구의 거장이십니다. 이분은 공부 때문에 애도 안 낳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밝혀낸 게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전기부터 후기까지 전일적으로 남존 여비 사회가 아니었음을 밝혀냈어요. 뭘로 밝혀냈느냐? 뭘로 밝혀냈을까요? 두 가지예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금성문, 하나는 분재기였습니다. 금성문은 뭐냐면 비석입니다. 하나는 분재기는 상속 문서입니다. 비석을 조선 중기를 딱 봐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중기 이전의 비석에는 여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중기 이후의 비석에는 여자들이 없어요. 아들만 있죠. 상속 문서를 보니까 중기 이전에는 남녀 균분 상속이었어요. 근데 중기 이후에는 한 번도 여자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죠? 딸이 10명이라도 제사를 지낼까 안 지냅니다. 뭘 하죠? 양자를 드립니다. 그만큼 성리학적 요소가 더 강화진 거죠. 강화진 거죠. 이 작은 걸 통해서 어땠다고 그랬죠? 어떤 거대한 역사를 해명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작은 거 놓치지 마십시오. 지역신문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신문만큼 평택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열심히 읽어도 평택 이야기 안 나옵니다. 평택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어디 제일 많이 나오죠? 동네 신문입니다. 작은 것을 보시면 더 좋을 수도 있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 내내 약간 지루해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즐거운 거 보여드리고 다시 괴로운 시간을 또 이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이런 이제 유머 비슷한 건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마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두 면에 바르면 느끼하니까. 이 선생님은 정답이라고 보진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답이 틀릴까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 자, 수학 강사하시는 분 없나요? 설명하시겠지만 우리 오미영 국장님 아십니까? 왜 저게 사각형이 아닐까요? 한정은 선생님 저게 왜 아닐까요? 네? 몰라요? 저거는 저의 길이가 같지 않아서.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기 박하람 의원님이 예전에는 공부 잘하셔가지고 그 아주공대 그 학생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인데 저런 분들은 아주 예외죠, 그죠? 우리 재수 없죠, 그죠? 네. 자,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졌대요. 자, 이 답이 틀렸을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인문학, 사회과학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보시자고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는 사슴이 미쳤나? 예, 이거 틀린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 옆집 슬기로운 생활 한번 볼까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뭘 이런 걸 다 누구의 이야기죠? 엄마를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분노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요, 대학원 박사과정 사회학과 철학과 논술 시험에 들어갈 만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십니까? 부모님은 왜 사랑하십니까? 정용욱 팀장님, 부모님은 그 팀장님의 부모님 왜 사랑하십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또 돌려서 또 이 아이는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 자, 우리 오 국장님, 저 아십니까? 설상가상입니다. 아, 네. 이럴 때는 이제 이걸 해줬어야죠. 재밌게 좀 해주셔야죠. 설사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세상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